여자친구의 남사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일단 구분을 해놓고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 그 여친이? 네. 여자친구가 채워줄 수 있는 건 따로 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거든. 아, 딱 문제가 발생할 지점이. 정확. 그래서 똑같은 경우. 네.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평남입니다. 자, 인류 탄생 이래 10만 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은 이 갈등 요인이 있죠. 여자친구의 남사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그죠? 것인가? 여사친구의 남사친, 남자친구의 여사친, 이성친구. 맞아요. 그 전에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과연 이성친구가 과연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 대답부터 일단 하고 가는 게 남사친, 어떨까요? 여사친이라는 게 애초에 가능하냐? 존재하냐? 저는 없죠. 없어. 이성적인 호감은 살짝 피었으나 사귀기까지의 그 게이지가 오르지 않은 그 단계가 바로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이성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람이거든. 어. 왜냐면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올바르게 정신이 박혀 있으면 네. 친구 관계는 무조건 유지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술과 밤이 있으면요? 그래서 나는 기준이 확실해. 일단 여사친이랑 둘이 그렇게 막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고. 네. 특히 여자친구 있을 때는 더군다나 낮에 네. 커피 위주로 저녁에 만나도 밥 먹고 커피 마시거나 대화를 하지 술을 마셔서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여사친은 술을 안 마셔도 편한 얘기 다 해. 내가 만난 여자 얘기도 하고 뭐 무슨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 다 하니까 굳이 술이 필요 없지. 술은 이성과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만남을 가까워지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윤활제 같은 역할이기 네. 때문에 굳이 여사친이랑 술을 돈 아깝게 마시나. 저는 제 나름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놨어요. 왜냐면 저는 T여가지고 제가 이 남사친의 어떤 그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일단 구분을 해놓고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맞아, 뭔가, 그게 좋아요. 뭔가요? 그 일단은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만났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가. 일단 첫 번째 전남친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클럽이나 소개팅이나 헌팅에서 만난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이든 관계없이 그렇게 시작이 됐으면 절대 안 처음이 됩니다. 중요하고 맞아. 처음이 중요해. 네,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서 만났거나 이런 것들도 절대 안 됩니다. 가능성, 그치, 여지가 있지. 그러니까 되는 것들은 뭐 대학교 동기 이제 뭐 요런 것들은 뭐 상관이 없죠. 그지. 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기준이 되게 명확하고 우리가 어디서 만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무게가 달라져. 클럽이 나쁜 건 아니지만 클럽에서 술 한 잔이나 술 두 잔하고 만났을 때 이성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 그쵸. 그러면 첫 인상 자체가 그쵸, 인상이죠. 이성으로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되게 네네. 위험한 거. 근데 맞아요. 처음부터 그냥 어떤 지인들끼리 소셜 모임이나 가볍더라도 소셜 지인들 모임이면 그만큼 이제 소개해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몇 번이고 생각을 하게 돼, 관계에 대해서. 나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뭐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절대 지인 모임 이런 만남에서는 진짜 안 만나려고. 왜냐면 지인 소개시켜준 지인의 입장도 있고 그 관계가 잘 안 됐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더 친구로 남게 돼 오히려 그런 경우. 그리고 저는 해도 되는 것 이제 남사친을 만나서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점도 조금 명확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이제 술 있잖아요. 네. 저도 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분위기 좋은 와인바는 안 됩니다. 근데 역전할맥은 가능. 확실하네. 네. 예를 들어 둘이 여행 가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어떤 이유든 잠깐이라도 자취방 들어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이유든. 화장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근데 어떤 이유든. 지인들이 다 같이 있으면 대여섯 명 있으면 뭐 그런 거는 괜찮죠. 나도 네, 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근데 단둘이는 어쨌든 위험하지. 단둘이 만나다가 갑자기 나 집에 뭐를 놓고 왔어라고 올라갈 때 나 혼자 있으면 추우니까는 나도 같이 들어가도 돼. 막 이딴 그 수잘데기 들어가도 없는 돼 무는 순간 친구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아무 일이 없었어도 자취방에 들어갔다 왔다는 것만으로 그 싱숭생숭함이 일단 쌓일 거예요. 아, 그치, 맞지. 그게 분명히 생겼을 그게 거고. 빌드업이 되겠지. 저는 그리고 영화 가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영화는 오히려 같이 가기만 하지 사실은 따로 집중하는 거거든. 그렇긴 해도 영화는 DVD 방만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영화는 제가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한테 영화는 그래도 저한테는 데이트예요. 네.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있더라고. 네네네. 내 입장에서는 그 영화는 그냥 혼자 보러 가나 둘이 보러 가나 어차피 같이 가서 영화에 집중하면 서로에 집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가볍게 술 한잔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영화 보는 게 깔끔하다 생각해. 서로를 마주 보는 것도 연애의 또 하나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도 또 이게 연애의 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말 주위에 몇 명 하더라. 데이트 코스 그건 데이트 코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사람 몇 명 있어. 그렇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대호님이 남사친 어디까지 허용이 되세요? 나도 관대한 편이야. 나는 민성 씨처럼 룰은 없고 룰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네. 룰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스트레스 받아더라고.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니까 룰을 정해주면 나 또한 잘못하면 그 룰에 적용이 돼. 근데 내가 막 헛짓거리 하는 게 아닌데 네. 나도 모르게 가끔은 이제
난 편한 대로 그냥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끔은 오빠가 이거 하지 말랬잖아. 근데 오빠는 왜 해? 이렇게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게 또 애매하게 겹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 드니까 오히려 나 그런 거는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해. 보통은 네가 나한테 물음표를 준다면 나도 너한테 물음표를 주겠지만 네가 나한테 느낌표를 준다면 나도 너한테 느낌표를 주겠다. 영혼 같다. 그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면 편해. 물음표 물음표는 이제 네. 한마디로 상대방이 뭔가 숨기거나 좀 이해 안 가, 내가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면 이제 물음표고 느낌표는 강력한 확신인 거지 나한테. 오. 그게 속편해. 어차피 나를 배신하고 떠날 사람 떠나. 근데 형이 먼저 느낌표를 주시면 되잖아. 맞아요. 난 밑에 주지. 형은 저- 어디까지 허용되시나요? 남자친구? 저는 솔직히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전 친구 유일하게 하면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 아니면 삼평남 여기. 잠시만 대훈님 표정 보니까 친구 생각한 적 없는데 약간 이런 게 나는 있는데 진지한 거 싫어하거든. 만약에 그 제가 기준을 둬야 된다고 하면 그 남사친과 여사친 이제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이제 서로가 이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정신적인 도움 주는 부분까지는 다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런 공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막 욕해주고 막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거를 있잖아요. 남사친이랑 하는 걸 허용하시나요? 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엄청 오픈마인드다. 그래요? 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때로는 바빠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못 들어줬을 수도 있으니까 네. 솔직히 뭐 육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받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PT 해줄 수 있지 PT. 그치 그건 안 되는데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그 친구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같이 공감해줄 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저는 형 근데 그 바람의 기준이 남녀가 다른 거 아세요? 그 남자는 육체적인 어떤 그 선을 넘었을 때가 네.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네. 여성은 육체적으로 뭔가 했든 말든 정서적인 교감이 맞아, 있었으면 맞아.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지금 여성들의 입장에선 바람을 허용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네. 건가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그리고- 엄청 오픈마인드인 거예요. 그리고 창엽 씨가 신경 못 써줬을 때만큼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계속 찾게 된다니까. 아니 요거 좀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데? 네. 형 네.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다. 네. 제가 나 같은 경우 옛날에 나는 여사친 따로 여자친구 따로였어.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도 이 선은 넘지 마라. 난 친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여자친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거든. 정말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여자친구한테 너가 못 채워주는 거를 나는 여사친한테서 충족받을 아니, 거야 이런 말은 채워주는 게 되게 아니라 서운하죠. 뭐랄까 이성 친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 편하게 그냥 만나서. 근데 여자친구 같은 경우 내가 케어해야지 너 신경도 써줘야 되고. 약간 서운해할 것 같은데 그 말. 그래서 많이 싸웠어. 네.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렸어 그때는. 그때는 친구가 소중했거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여사친, 남사친들 어쨌든 다 각자 갈 길 가고 뭐 자연스럽게 멀어진 친구들도 있고 결국은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를 헤어졌지만 지금은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을까? 그냥 여자친구가 신경 쓰인다 그러면 그래 그럼 좀 안 만날게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되게 별것도 아닌데 그 친구 관계가 소중했을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사친, 남사친이 있는데 자기가 만나는 애인이 이제 그걸 좀 신경 쓰인다. 좀 싫다고 하면 그냥 그런 건 충분히 양보해주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는 것 같아 나도. 근데 저는 이제 좀 설득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이제 이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남성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디 막 지금 취업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어떤 뭐 사업적인 거 아니면 뭐 사회적인 거 등등 이 모든 어떤 새로운 기회들은 결국에 제 어떤 인맥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촉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사친을 완전히 원천 차단해버리면 나의 어떤 발전 가능성에서 그 절반의 확률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필요하다. 단둘이 여사친을 만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여자가 좀 섞인 어떤 이런 그 단체들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이 좀 확실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 나는 내 자체가 그냥 친구 자체가 소중했던 거지 그런 비즈니스적이나 뭐랄까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건 염두에 않았지. 그러니까 이게 확실했으면 내 그때 만났던 여자친구도 이거에 대해 서운하지 않았겠지. 내가 너무 이제 친구들도 자주 만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멘트는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너한테 못 채우는 거를 난 여사친한테 채운다. 못 채우는 걸로 아니고 나는 친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과 그 여자친구인 말이 그 말이죠. 아까 이렇게. 너는 나를 편안하게 못한다. 근데 말이라도 좀 이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좀 너무 내가 에고가 셌어. 잘한다. 에고네요 진짜. 에고 정말. 내 에고 참 에고고. 저는 그 민성님 말한 부분에서 저 경험이 있는데 네. 제가 일전에 만났었던 그 여자친구분이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비즈니스적인 여자의 그 미팅도 되게 싫어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네. 어땠냐면 그건 좀 심한데. 네, 그게 어쩌다 보면 만날 수도 있지. 일 관련해서 만난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마케터를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 여성분이었거든요. 네. 언제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었죠. 주말에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됐었던 게 그 사람도 직장에 있고 저도 직장에 있으니까 저도 일을 하니까 네. 주말에 만나야지라고 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왜 주말에 만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해서 그 신용산역에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 신용산에서 위스키바 갔나요? 아니 안 갔어요. 피자집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피자 좀 애매한데 이거. 아니 피자 카페에서 왜? 만나거나 아니면 미팅룸에서 만나야지. 아니 위스키바도 아니고 피자를 왜?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이랬어요. 8시에 꼭 전화를 해라. 그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일단 허락은 해주신 거예요? 아니 허락 완전 화 났었죠. 화 났었고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하러 가야 되잖아요. 미팅 4분 해야 되잖아. 가서 미팅하고 8시에 화장실 이제 가가지고 전화했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더라고요. 그 미팅에 집중하지도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 또 전화를 하고 있는 저의 입장도 좀 이렇게 되게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봤더니만 그 여성분은 합정에서 다른 그 남사친 두 분이랑 여자 자기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딱 맞춘 거 2대2로. 그 여친이? 네. 그러니까 저는 들은 게 없어요. 엄청난 네, 내로남.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타이트하신 분들이 보통 내로남불이 많아.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럴 그렇지. 것이라는 거 내가 그런 거야. 네. 내가 그래서 상대도 헛짓을 할 것 같은 거지.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상대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옥죄면 안 되는 게 맞아. 일단은 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면, 그러니까 상대가 헛짓을 안 하는 사람이면 저한테도 좀 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로 하여금 신뢰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전략인 것 같고, 전략이자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계속해서 무슨 남사친에 대해서 계속 옥죄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숨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뭔가 말하려고 그러면 뭔가 갈등이 생기니까. 근데 일단 제가 풀어져 버리면 그 여친이 말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제가 그렇게까지 타이트하지 않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막 편하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편하게 얘기하는 그 남사친 있죠. 그 남사친은 괜찮은 거예요. 맞아. 근데 내가 다 프리하게끔 뭐 얘기해 뭐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사친 특정 남사친 얘기를 자꾸 좀 피하거나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딱 문제가 발생할 지점인 거죠. 정확히. 나도 그래서 똑같은 경우. 그래요? 내가 일단은 타이트하게 잡으면 상대로 하여금 오해를 일단은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은 나도 좀 제약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아무리 남사친 만나는 게 싫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좀 풀어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맞아. 이게 왜냐면 한 번 쪼이게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 내가 70을 쪼였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상대가 나를 75로 쪼인다? 맞아요. 그럼 나 다시 80을 쪼인 거야. 결국 친구가 없어. 맞아. 그리고 그때부터 서로 앉으려 그래가지고 맞아. 굉장히 서로 타이트해져. 그러니까 서로 양보가 아니라 더 이제 손해 보기 싫어지는 그런 그럼 관계가 갈라먹는 관계가 연인 되는 관계 거죠. 이제. 그러면은 진짜 결국에는 헤어지겠죠. 나는 그래서 좀 믿어줄 수 있는 관계가 편한 것 같아. 믿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도 당연하게 그런 게 네. 당연하게 잘 지키는 사람인가 보다처럼 이렇게 믿고 가는 게 속 편해요. 네네. 연인 관계 자체가 이성 관계인데 남사친 여사친 또한 이성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선이라는 거 없이 이 선을 조금 더 넘으면은 연인이고 조금 덜 가면 남사친 여사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관적인 선이 달라가지고 이건 사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좀 생각은 정답은 듭니다. 없지. 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선을 좀 맞춰가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서로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다른 상황에서 살아왔다 보니까 일단 서로 다른 선을 맞추고 갈등 요소를 조금 없애는 게 좋을 수 있다. 그게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용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에는 더 공감되고 더 재밌는 더 알짜배기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한 30분 촬영했나? 25분? 엄청 한 많이 40분 했어요. 했던 것 20분, 25분. 여기까지 할 일단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요? 진짜 두 분 너무하신데요? 근데 아까 저 전에 진짜 했던 끝나요, 거- 저. 아니요, 한 아니요. 있어? 아직 해야죠, 한 번만 나 준비하는 거. 오케이. 저 안 할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